구독자님, 지금 당장 식탁으로 가보세요. 식탁 위에 뭐가 놓여 있나요? 만약 제가 식탁 위 이것 3개만 있어도 돈이 샌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휴지통, 약봉지, 고지서. 이 3가지만 있어도 구독자님 집안의 재물이 매일 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 고객이었던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폐업 직전까지 갔어요. 월 매출이 8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떨어졌고 3개월간 직원 7명이 그만뒀어요. 15년 단골 손님 3분이 연락을 끊었고요. 상담하러 댁에 갔더니 식탁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식탁 위에 약봉지 5개, 고지서 더미 한 뭉치, 휴지통, 고장난 시계, 심지어 검은색 매트까지 깔려 있었어요. 제가 딱 3가지만 바꿔드렸어요. 식탁 위 물건 정리, 매트 색깔, 그리고 위치. 단 이 3가지만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에는 월 매출이 1280만 원으로 뛰었어요. 직원도 4명이 새로 들어왔고 끊겼던 단골 손님도 2분이 다시 오셨대요. 식탁 3가지 바꿨을 뿐인데요. 구독자님,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식탁은 재물의 그릇이에요.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곳, 에너지를 채우는 곳, 대화가 오가는 곳. 이 모든 게 재물운과 직결돼 있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식탁 위 이것 3개면 돈이 셉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 2개만 놓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딱 5가지예요.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3가지, 반드시 놓아야 하는 것 2가지, 식탁 위치의 비밀, 식탁 색깔의 비밀, 그리고 거울 배치의 비밀.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구독자님 집안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구독자님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구독자님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식탁으로 부자 됩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구독자님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왜 식탁이 재물운과 연결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실천할 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구독자님, 식탁을 한자로 쓰면 식탁이에요. 먹을 식자에 상 탁자. 여기서 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풍수에서 식은 생명 에너지, 즉 기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영양분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상님들은 밥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깨끗하게 닦고 밥상머리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음식은 정성껏 차리셨죠. 왜냐하면 밥상이 곧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은 가족이 하루에 최소 2~3번은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때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이 모든 순간에 에너지가 교류돼요. 좋은 에너지가 모이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밝은 기운은 재물을 끌어당겨요. 반대로 식탁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기운이 쌓이고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방에서 혼자 밥 먹게 되고 결국 집안 기운이 흩어지면서 재물도 함께 빠져나가요. 제가 상담했던 부산의 이씨 집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월 350만 원, 부인은 직장인으로 월 280만 원을 버셨어요. 월 수입이 630만 원인데 이상하게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도 안 남더래요. 집에 가봤더니 식탁이 문제였어요. 식탁 위에 남편 서류, 아이 숙제 노트, 부인 화장품,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고장난 시계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각자 방에서 배달 음식 먹고 식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더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탁을 완전히 비우세요. 식사할 때만 음식만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이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남편 사업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부인도 승진해서 월급이 70만 원 올랐고요.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 재물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식탁 위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집 식탁 위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한 번 휴지, 2번 약봉지, 3번 우편물 중 뭐예요? 숫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통계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써주셔도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휴지통이나 휴지입니다. 정말 많은 집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식탁 위나 식탁 옆에 휴지통 놓고 휴지가 몰려두고 편하니까요. 근데 이게 최악이에요. 휴지는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풍수에서 휴지는 배출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걸 식탁, 즉 재물의 그릇 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식탁 위에 버리는 물건이 있으면 우리 무의식이 식탁을 처리하고 떠나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대화도 짧아지고 선택도 급해지고 결국 소비 패턴도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는 습관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거죠. 제 고객 중에 대전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 연봉 4,200만 원, 부인 연봉 3,800만 원인데 이상하게 저축이 거의 안 됐대요. 집에 가봤더니 식탁 한가운데 큰 휴지갑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치우라고 했어요. 석 달 후에 연락 왔는데 통장에 돈이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대요. 같은 생활 패턴인데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힌 거예요. 2번째, 약봉지나 약통입니다. 식사 전후로 약 먹어야 하니까 식탁에 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약은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풍수에서 약은 병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이걸 식탁 위에 두면 가족 건강운이 떨어지고 건강운이 떨어지면 재물운도 함께 떨어져요. 왜냐고요? 아프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가거든요. 일도 못하고요. 약은 주방 찬장이나 화장실 수납장에 넣어두세요. 식사 시간에만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드시고요. 3번째, 우편물이나 고지서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아요. 우편물 받으면 일단 식탁에 올려두시는 분들이요. 근데 고지서는 뭐예요? 돈 내라는 거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카드값. 이걸 식탁 재물의 그릇 위에 두면
나가는 기운만 강화돼요. 서울에 사시는 박 씨 댁이 딱 이 경우였어요. 식탁 한쪽에 항상 우편물이 쌓여 있었대요. 제가 그거 다 치우고 따로 서류함 만들어서 거실 서랍에 넣으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대요. 우편물 치운 지 한 달 만에요. 나가는 기운을 막으니까 들어오는 기운이 생긴 거예요. 정리하면요. 식탁 위에 버리는 것, 아픈 것, 나가는 것이 있으면 재물 흐름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치워야 할 건 다 치우셨죠? 그럼 이제 뭘 놓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탁은 비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놓아야 해요. 첫 번째, 소금 단지입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서 식탁 근처에 두세요.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식탁 위가 부담스러우시면 식탁 근처 선반이나 식탁장 위에 두셔도 됩니다. 식사할 때만 잠깐 올렸다가 내리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식탁 근처에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 중에 부정적인 말, 짜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탁한 기운을 소금이 정화해 줘요. 그리고 소금은 경계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이는 거죠. 이게 가족 심리에도 영향을 줘요. 식탁이 정화되면 가족 기분이 안정되고 충동 소비가 줄고 지출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갈아주세요. 색이 변하거나 눅눅해지면 바로 교체하고요. 교체한 소금은 절대 음식에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흐르는 물에 버리세요. 두 번째, 신선한 과일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치우고 평소에는 식탁 중앙에 과일 바구니를 두세요. 과일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특히 둥근 과일이 좋아요. 사과, 귤, 오렌지. 둥근 건 완전함을 상징하고 재물이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어요. 과일은 항상 신선한 걸로 유지하세요. 시들거나 썩으면 즉시 치우고요. 인천에 사시는 최 씨 댁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식탁 중앙에 작은 바구니 놓고 사과 3개, 귤 5개 정도 항상 담아두셨대요. 한 달 후에 가족 분위기가 밝아졌고 2달 후에는 아버지 직장에서 승진 소식이 왔어요. 과일 하나 놓았을 뿐인데요. 밝은 색깔의 과일은 양기를 끌어당기고 양기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면 재물이 모여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식탁 위치 한 가지가 틀리면 앞에서 치운 것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원칙, 식탁은 현관문이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근데 그 기운이 식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면 재물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해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여기에 심리적 이유도 있어요. 현관문이 보이면 식사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문 쪽으로 신경이 가서 식사 집중이 깨집니다. 대화도 짧아지고 빨리 먹고 일어나게 돼요. 만약 구조상 식탁이 현관 정면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식탁과 현관 사이의 파티션, 화분, 커튼으로 시선을 막으세요. 완전히 가릴 필요는 없어요. 시선만 끊어주면 돼요.
두 번째 원칙, 식탁은 주방과 가까워야 하되 안은 아니에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에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다 열을 내잖아요. 식탁이 불 기운 바로 옆에 있으면 가족이 조급해지고 대화보다는 빨리 먹고 일어나려고 해요. 적당한 거리는 주방에서 서너 걸음 정도예요. 주방 기운은 느끼되 직접 노출은 안 되는 거리요. 세 번째 원칙, 식탁은 창문 가까이, 특히 동쪽이나 남쪽 창문이 최고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성장의 기운이에요. 식탁이 동쪽 창가에 있으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양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남쪽은 양기가 가장 강한 방향이에요. 따뜻하고 밝아요. 식탁이 남쪽에 있으면 가족 건강운이 올라가고, 건강하면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돈도 따라와요. 반대로 북쪽이나 어두운 구석은 피하세요. 북쪽은 음의 기운이 강해요. 차갑고 정적이에요. 식탁은 동적이어야 해요. 부산에 사시는 정씨, 댁이 이 경우였어요. 식탁이 북쪽 구석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말이 없었대요. 각자 핸드폰 보고 빨리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식탁을 남쪽 거실 창가 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저녁에도 가족이 자연스럽게 오래 앉아 있게 되고요. 2달 후에는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식탁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위치가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가 운을 바꿔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거울 활용법입니다. 식탁 옆 벽에 거울을 두면 풍요가 2배로 증폭됩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과 가족의 웃음이 거울에 비치면서 좋은 기운이 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식탁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비치는 각도는 피하세요. 왜냐고요? 식사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계속 보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해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정답은 식탁 옆 벽 45도 각도입니다. 음식과 분위기는 비추되 얼굴은 안 비치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탁 옆 벽의 거실 쪽이나 식탁장 위 정도가 최적이에요. 만약 거울이 이미 식탁 정면에 있다면 각도를 조절하거나 천으로 가리거나 치우세요. 정면 거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댓글에 거울 45도 배치합니다. 남겨주세요. 이것만 해도 재물운이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탁 자체의 색깔과 재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무 재질 식탁이 최고입니다. 나무는 목 기운이에요. 성장, 번영, 생명력을 상징해요. 나무 식탁은 따뜻하잖아요. 만졌을 때 차갑지 않고요. 이게 중요해요. 유리 식탁은 세련되고 깨끗해 보이는데요. 풍수적으로는 별로예요.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기운이 아래로 그냥 빠져나가요. 재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미 유리 식탁을 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테이블 매트를 깔으세요. 나무 재질이나 천 재질로요. 매트가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식탁 색깔은 밝은 톤이 좋습니다. 특히 베이지색을 강력 추천합니다. 베이지는 토 기운이라 저장에 강해요. 돈이 모이기 쉬운 색이에요. 땅이 작물을 저장하듯이 베이지는 재물을 저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색 식탁은 절대 피하세요.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음기를 모아요. 무겁고 가라앉는 기운이에요. 만약 식탁 색깔을 바꾸기 어려우시면 테이블 매트를 베이지색으로 깔으세요. 다이소나 온라인에서 베이지 테이블 매트로 검색하시면 3,000원대부터 있어요. 지금 당장 주문 가능하고요. 이거 하나면 식탁 기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 번째, 식탁 모양은 둥글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좋습니다. 둥근 식탁은 완전함을 상징해요. 가족이 둘러앉으면 서열이 없어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이런 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마주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요. 사각형이라면 모서리가 둥근 걸로 하세요. 너무 날카로운 모서리는 살기를 만들어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무의식적인 압박을 줘요. 서울에 사시는 강씨 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식탁이 검은색 유리 테이블이었어요. 가족이 식탁에 오래 안 앉아 있더래요. 제가 테이블을 밝은 원목색 나무 테이블로 바꾸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주말에는 식탁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고요. 석 달 후에는 아버지 사업에 큰 계약이 들어왔어요. 테이블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색깔이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운을 바꿔요. 자, 구독자님.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할게요. 식탁 위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3가지 휴지, 약, 고지서.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식탁 위 이것 3개면 돈이 셉니다. 지금 당장 치우세요. 식탁 위에 반드시 놓아야 하는 것 2가지, 소금 단지 식탁 근처 어디든, 신선한 과일. 식탁 위치 핵심 현관 정면 피하고, 동쪽이나 남쪽 창가가 최고. 거울은 옆벽 45도 각도로. 식탁 색깔 베이지, 매트 3,000원이면 즉시 시작 가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탁 위에 버리는 것, 아픈 것, 나가는 것이 있으면 재물 흐름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이 4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구독자님 집안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자님,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축적한 생활의 지혜예요. 식탁 정리 3,000원이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구독자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이 영상 끝나면 바로 식탁으로 가세요. 휴지통 치우고, 약봉지 치우고, 고지서 정리하고, 소금 단지 놓고, 과일 하나 올려놓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댓글에 치운 것 3개만 적어주세요. 휴지, 약, 고지서 치웠습니다. 이렇게요. 사진은 못 올려도 글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면서 재물운이 열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순간 구독자님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풍수 비법을 가장 첫 번째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풍수로 숙면과 부부운을 동시에 잡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위치 하나만 바꿔도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구독자님 가정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